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6년 3월 25일이네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 오신 독자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출처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인데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결과와 막 급변하고 있는 액티브 ETF 시장 동향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뭐랄까, 그냥 단순한 개별 기업의 주총 뉴스나 펀드 출시 소식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자본시장과 산업구조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저도 기사 읽으면서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첫 번째로 짚어볼 곳이 바로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주가가 1년 전 대비 무려 526%나 폭등해서 6만 1,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와, 1년 만에 500%라니 정말 엄청난 상승세죠. 거기다 해외 사업에서도 세전 49,081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니까 시장의 관심이 확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이번 주주총회 한장을 보니까 주주들의 질문 3개 중에 무려 2개가 오직 한 분에게만 쏠렸더라고요. 바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님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박 회장님의 향후 행보가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현재 박현주 회장님은 국내 경영 일선에서 좀 물러나서 GSO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죠? GSO요? 그게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 독자님들을 위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GSO, 즉 글로벌 전략가라는 자리인데요. 기업의 해외 사업 기회를 직접 발굴하고 장기적인 글로벌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자문 역할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회사 결제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포지션인 거죠. 일선 경영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팀을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와 기회를 발굴하는 약간 최고의 스카우터로 나선 것과 같군요. 오,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런 스카우터이자 방향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좀 놀랬던 게요. 한 외국계 운용사 주주가 먼저 나서서 이 GSO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했더라고요. 보통 주주들은 오너 보상 챙겨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과거엔 그랬죠. 하지만 이번 요구는 한국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 회장님이 해외 사업 최대 실적이라는 성과로 주주가치 극대화에 엄청나게 기여하셨잖아요. 네, 수치로 완벽하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전략 고문처럼 투명하고 이해관계가 딱 일치되는 명확한 보상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합리적인 요구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깎으라는 게 아니라 줄 건 확실히 주되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거군요.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까요? 이번 주총에서 스페이스X 투자 관련해서도 주주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증권사가 왜 우주기업에 투자했냐며 팩트를 딱 짚어달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김미섭 대표이사님이 아주 명확하게 미래에셋증권은 FI로 참여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FI라고 하시면 재무적 투자자를 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FI, 즉 기업의 경영권 확보가 아닌 배당이나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경영 개입이 목적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우주 기술을 직접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투자 수익을 조차 베팅했다는 건데, 그럼 지금 투자 성과표는 좀 어떤가요? 아주 훌륭합니다. 총 6,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 이익만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6,100억 원을 넣었는데 이익만 1조 3천억이라고요? 네, 장부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리고 향후에 IPO, 즉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적으로 파는 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엑시트 수익에 따른 시장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야, 개별 기업의 이런 공격적인 해외 투자가 엄청난 알파 수익을 만들어내는군요. 자, 그럼 개별 기업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하고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시장 전체의 메가 트렌드에 베팅할 수 있는 수단이죠. 바로 액티브 ETF 시장 동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래에셋의 엄청난 수익처럼 일반 투자자분들도 시장 트렌드에 올라타서 시장 평균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을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액티브 ETF 시장 팽창 속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불과 2년 만에 순자산 98조 원을 골파했어요.
일단 이 액티브 ETF가 뭔지 짧게 짚고 갈까요? 네, 액티브 ETF란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넘어 펀드 매니저가 유망한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그냥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기계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적극 개입한다는 거군요. 기사를 보면 최근 주목받는 상품이 두 가지 있던데요. 한화자산운용의 K제조업 핵심 기업 상품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수출 핵심 탑10 상품입니다. 이거 두 개가 구체적으로 전략이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한국 경제의 뼈대인 제조업과 수출에 투자하지만 한화 쪽은 반도체나 방산 같은 AI 하드파워에 딱 집중하고요.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화장품이나 조선 등 수출 전반을 넓게 보되 종목 수는 15개 내외로 확 압축하는 전략입니다. 아하, 섹터는 다르지만 각 분야의 똘똘한 1등 기업 소수에게만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상품 모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산업 간의 빠른 순환매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순환매요? 그 돈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환매, 즉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 돈이 몰렸다가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투자 흐름을 뜻하는데요. 매니저가 이 쉴 새 없는 흐름을 실시간으로 쫓아가며 비중을 쉼없이 조절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자율주행 모드로 놔두는 일반 펀드가 아니라 노련한 레이서가 실시간으로 꽉 막힌 교통체증을 피해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펀드 규모가 수천억 원일 텐데 이렇게 자주 방향을 바꾸면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방금 호스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치명적인 뇌관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당국에서 직접 경고를 한 거군요. 네, 운용사들이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여기서 리밸런싱, 즉 시장 상황에 맞춰 펀드 내 주식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바꿀 때 거대한 뭉칫돈이 확 쏠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ETF는 상장 전에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미리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까 일부 발빠른 세력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미리 주식을 사버리는 선행매매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참, 수익을 좇으려다가 오히려 변동성에 크게 노출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규제가 더 풀린 완전 액티브 ETF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자금의 이동과 극심한 변동성은 앞으로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룰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으로 자금이 치열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했는데요. 사실 시장에 큰 화두하면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 표 대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기업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도 시장 전체를 크게 출렁이게 하니까요. 다음 기사인 고려하연과 대신증권의 주주총회 소식이 딱 그 맥락입니다. 좋습니다. 고려하연 주총장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다던데요. 최윤범 회장님 측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의 치열했던 표대결 결과 기존 11대 4였던 이사회 구도가 이번에 9대 5로 재편됐습니다. 지분율 현황은 영풍 측이 약 41.1%, 최 회장 측이 약 37.9%라고 하죠. 네, 지분율과 이사회 장악력이 묘묘하게 엇갈린 팽팽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건 누구를 뽑느냐보다 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해외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을 비례적으로 재배분하는 프로라타 방식 때문이었죠. 기사 읽으면서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고려하연이 채택 중인 집중투표제 때문에 불거진 갈등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먼저 집중투표제, 즉 이사진을 선임할 때 주당 1표가 아니라 선발하는 이사 수만큼 표를 부여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후보에게 표를 배수로 확 몰아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잖아요? 룰 자체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였죠? 문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시스템이 이 복잡한 배수 투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해외 기관들의 표가 자신들이 원하는 비율대로 정확히 입력되지 못할 뻔한 겁니다. 세상에, 국가기관의 시스템 오류 때문에 표가 공중에서 미아가 될 뻔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연 자측이 내린 결단이 사전 의향서를 근거로 직접 수기로 표를 비율에 맞춰 쪼개서 재배분해버린 거죠. 와, 이건 파장이 크겠네요.
한쪽 고려아연 측은 주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반대쪽인 영풍 MBK 측은 주주 표결을 회사가 임의로 조정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워낙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이 투표 방식의 적법성은 결국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참,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이런 인프라 문제가 얽히다니 복잡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기사 내용 짚어볼까요? 대신증권 주총에서 새로운 사령탑으로 진승욱 대표이사님이 선임되셨죠? 네, 1993년에 공채로 입사해서 무려 30년간 근속하신 진정한 원클럽맨이십니다. 그룹 내 재무기획을 묵묵히 총괄해 오신 최고의 전략가시죠. 30년 군속이라니 뼈대가 굵으시네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이 신임 대표님의 최우선 과제가 초대형 IB 진입이더라고요. 독자님들이 위해 이 용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형 IB, 즉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을 갖추고 대규모 기업 대출이나 어음 발행 등 폭넓은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대형 투자은행을 말합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굵직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으로서는 사옥 매각 등을 통한 대대적인 자본 확충으로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향후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셈이죠. 네, 앞으로 대신증권의 행보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과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과 그리고 액티브 ETF 시장 동향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